지난번에는 수면장애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잠 못 드는 밤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꼭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우울감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저는 이해하기 쉽게 그냥 우울증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우울증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수면장애와 이유사촌 같은 병인데요. 사람은 우울하면 잠을 못 자고 또 반대로 잠을 못 자도 우울해진다고 했는데요. 현대인의 정신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우울증과 불면증인 것 같습니다. 2023년에 발표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인구의 5%가 우울증을 경험했었고,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는 우울증은 18세 이상 성인 인구에서 가장 흔한 정신질환 중 하나이며 평균적으로 10에서 15% 정도가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라는 질환의 특징이 남에게 얘기하기 쉽지가 않아서 이 통계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닌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복합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다 분비 외에도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나 유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방치하면 위험한 질병입니다. 자살의 가장 큰 직접적인 요인이 이 우울증이죠. 우울증이 생기는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보는데요. 유전학적 요인, 신경생물학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신체질환에 의한 요인 등입니다. 부모 중 한쪽에 우울증이 있으면 자녀가 우울증에 걸릴 위험률은 16에서 21%로 정상군보다 약 두세 배 높다고 나왔는데, 이럴 경우에 유전적인 요인으로 보고요. 신경생물학적 요인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저하, 스트레스 호르몬과 면역세포 분비 장애로 마음의 균형을 잃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회심리적 요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이별, 그로 인한 외로움, 그리고 실직이나 생활고 등이 있고요. 그리고 암 같은 신체적 질환이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우울증이 신체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환자 중에는 여성의 비율이 높고 20대에서 30대 젊은 층도 많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무서운 또 하나의 이유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아기와 청소년기 때도 우울증이 발병하지만 청년기, 중년기를 지나서 노년층의 우울증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건강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는 그 비중이 확 높아진다고 하는데, 여성의 경우는 산후 우울증과 폐경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따뜻한 마음과 눈을 가지고 내 주변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자기 기분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울증의 가장 핵심적인 증상은 부정적인 기분 변화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르고 불쾌한 사건에 대한 감수성은 증가하는데, 즐거움이나 감동적인 감정은 감소하거나 아예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집중력과 주의력 저하, 부정적 사고, 죄책감 같은 인지 증상을 가져옵니다. 이런 상태가 심해지면 불안, 초조, 분노 폭발 등의 과민성 반응도 나타날 수 있고요. 일부는 불쾌한 내용의 환청이나 환시 같은 망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심해지면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는 거지요. 신체적으로도 심각한 증상을 가져옵니다. 대표적으로 수면 패턴의 변화로 대표되는 생체 리듬의 교란이 오고요.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식사장애도 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런 증상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당장 병원에 입원하셔야 하고요. 이 중에 몇 개라도 비슷한 증상이 있거나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꼭 병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정신과를 찾아가면 주변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남아있는데요. 내 마음이 아플 때 의사를 찾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을 위한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는 3가지의 우울증 치료 방법을 발표했는데요. 약물치료와 심리치료와 그리고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연구소는 이 3가지의 치료 방법을 통해서 우울증의 70에서 80%까지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항우울제와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했을 때 장기치료 효과가 높아지고 재발 위험이 낮아진다는 메타 분석 결과가 다수 학계에 보고되었고요. 특히 연구를 통해서 우울증의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에 증상을 인지하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 방안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었다는 데이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울증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가세요. 한국의 질병관리청에서도 3가지의 우울증 치료 방법을 적극 권유하는데요. 첫째는 우울 증상이 가벼울 경우에는 심리치료 등의 비약물 치료를 우선 시도하지만 증상이 중등도 이상일 경우에는 항우울제 치료를 적극 권유합니다. 둘째는 우울증 치료는 급성기, 유지기, 지속기의 3단계로 시도하고요. 셋째로 심리치료는 약물치료와 병행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지만 어떤 심리치료가 적절한지는 의사와 상담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울감이나 무기력감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 때 우리는 내가 너무 약한 걸까 하고 자책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가정환경, 또 학업에서의 스트레스, 유전적 취약성, 생활습관 등의 다양한 요소가 서로 맞물려서 증상이 나타나는 현대인의 대표적인 질환이죠. 결코 내 마음이 남들보다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특히 핵심은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관리와 예방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울증에 걸렸다면 그 치료는 단기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발전하기까지는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실천을 목표로 하지 말고요.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우울증 치료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우울증 치료 방법은 일단 환경을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여행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꼭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여행은 현대인의 삶에 가장 필요한 진정제이자 치료제죠.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족에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쉽게 이사 가거나 전학 가거나 이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그 환경과 공간에서 벗어나서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여행이 주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몸이 아프면 약 처방을 받듯이 마음이 아프면 받는 처방전이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 깊이 새겨들으시고요. 마음이 힘드시면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꼭이요.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여행을 떠나봐. 바다를 찾아가 소리를 질러봐. 다리 잡아라 빠빠빠빠. 오케이, 적당만 해주세요. 네, 갑시다. 네. 배고프다. 막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아.
제 모습이 좀 이상하죠? 아주 파격적인 변신을 한번 해봤습니다. 새해를 맞춰서 기분을 한번 전환해볼까 하는 의도도 있고, 옆에서 우리 제작진이 이경영 필이 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